오늘의 이야기는 은혜는 잊지 말고 원한은 만들지 말라입니다. 왜 원한 이야기는 아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은혜는 갚아야지. 배신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갚지 않은 사람은 비난하지만 원한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거의 돌아보지 않습니다. 삼국지를 끝까지 읽은 사람일수록 이 한 문장에서 오래 멈춥니다. 큰 인물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작은 인물은 원한을 마음에 키운다. 삼국지는 말합니다.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전투도 전략도 아닌 쌓아둔 원한이라고. 오늘 이야기는 누가 착했는지 누가 나빴는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왜 어떤 사람 곁에는 끝까지 사람이 남고 왜 어떤 사람은 항상 혼자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국지에서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 이라면 대표적으로 관우를 이야기합니다. 삼국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관우의 이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관우는 조조에게 포로가 됩니다. 적장의 신분, 목숨은 조조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조는 관우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진히 대접합니다. 비단옷을 주고 명마적토마를 내주고 관직과 녹봉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조조는 관우에게 충성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라. 이 한마디가 관우의 마음에 빚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훗날 관우는 조조의 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용도에서 조조를 살려줍니다. 이 선택은 군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실수입니다. 하지만 관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고 모른 채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삼국지는 묻습니다. 힘으로 억누른 충성은 오래 가는가? 아니면 은혜로 남긴 빚이 오래 가는가? 다음으로는 원한을 쌓은 인물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지에는 유능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소한 원한을 오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여몽, 장비, 원술이 있습니다. 장비는 부하를 호되게 다스리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자기 부하의 손에 죽습니다. 원술은 은혜를 베풀 줄은 몰랐고 체면과 자존심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말년에 굶어 죽습니다. 삼국지는 말합니다. 원한은 적에게서 생기지 않는다.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생긴다. 왜일까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이 거칠어지고 설명을 생략하고 존중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원한이란 의도하지 않은 원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편이 깊어집니다. 삼국지는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원한은 고의로 만든 원한이 아니다. 그 정도로 상처받을 줄 몰랐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다. 나는 공정했다고 생각했다. 이 말들이 쌓이면 원한이 됩니다. 조조는 잔혹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이상하게도 부하에게 원한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조는 공과 죄를 분리합니다. 공은 모두에게 나누고 책임은 스스로 짊어집니다. 처벌조차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조 진영에서는 사람이 떠나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삼국지는 이것을 큰 그릇의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향한 질문. 우리는 원한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제 시선을 우리 삶으로 가져옵니다. 가족, 직장, 인간관계, 오래된 친구,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왜 아직도 그걸 가지고 그래? 이제 그만 좀 잊어. 삼국지는 말합니다. 원한은 잊으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은 인정받지 못한 감정이 쌓여서 생깁니다. 그리고 은혜는 기억해주는 태도로 유지됩니다.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했는가? 공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이것들이 사람을 남기기도 하고 사람을 떠나게도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큰 사람은 관계를 남긴다. 입니다. 삼국지를 관통하는 가장 깊은 문장은 이것입니다. 천하를 얻는 사람은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원한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국지가 18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원한은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힘입니다. 이어서 말 한마디가 1000명의 군사를 이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국지 속 언어의 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말은 항상 과소평가되는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해서 뭐해? 결국 행동이 중요하지. 하지만 삼국지는 이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지에서 전쟁의 승패는 칼이 아니라 입에서 결정되는 순간이 반복됩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가 갈리고 말 한마디에 군대가 움직이며 한 문장 때문에 천하의 흐름이 바뀝니다. 삼국지는 말합니다. 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말은 사람을 살게도 죽게도 한다. 오늘 우리는 말 잘하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며 어떤 말이 사람을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로 천하의 문을 연 대표적인 인물은 유비입니다. 유비는 삼국지에서 가장 약한 조건을 가진 인물입니다. 혈통만 황실이지 실질적 힘이 없었습니다. 돈도 군대도 땅도 없었습니다. 유비의 시작은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유비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비는 자기 말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유비의 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공을 남에게 돌리고 부탁할 때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재주가 부족하니 그대의 지혜를 빌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 말은 명령도 계약도 아닙니다. 존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3번 찾아온 유비에게 마음을 엽니다. 삼국지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람을 얻는 말은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는 말이다.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잃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원술입니다.
원술은 조건만 보면 유비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는 명문 가문이었고 군사와 재정을 충분히 보유하였으며 황제까지 자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원술의 말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내가 황제다. 나를 따르는 게 당연하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하들은 형식적으로만 복종하였고 위기 때 아무도 원수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립된 채 굶어 죽었습니다. 삼국지는 말합니다. 언어에 사람이 없으면 군대는 있어도 따르는 자가 없다. 100마디 말보다 강한 것은 때로는 침묵의 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편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 중 하나는 말이 없는 장면입니다. 제갈량은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보게 만들고 기다리게 하며 말하기 전에 이미 상대의 마음을 읽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유비가 급하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오? 제갈량은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신중함의 언어입니다. 삼국지는 말합니다. 말하지 않는 시간에 사람은 그 사람의 깊이를 느낀다. 조조는 말을 가장 전략적으로 사용한 인물입니다. 조조의 말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합니다. 기대치를 분명히 말하고 공과 죄를 흐리지 않으며 감정 대신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조의 부하들은 그를 사랑하지는 않아도 믿었습니다. 삼국지는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에 끌리지만 기준에 남는다. 조조의 말은 사람을 감동시키기보다 사람을 안정시킵니다. 장비는 의리는 있었지만 언어에는 실패한 인물입니다. 분노할 때 말을 아끼지 않았고 공개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았으며 감정 그대로 말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는 부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삼국지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의리가 있어도 말이 폭력이 되면 사람은 떠난다. 현대를 향한 질문 우리는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가져옵니다. 가족에게, 직장에서, 오래 함께한 사람에게 혹시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말 안 해도 알잖아. 왜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내가 틀린 말했어? 삼국지는 말합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태도를 기억한다. 우리는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어떻게 말했는지로 기억됩니다. 말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다. 삼국지가 1800년 동안 말해온 언어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말은 무기가 아니라 관계를 짓는 도구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얻습니다. 말 한마디가 1000명의 군사를 이긴다는 말은 말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한마디를 1000번 생각하라는 뜻이다. 오늘 이후로 말을 하나 덜 하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삼국지가 말한 큰 사람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결국 이긴다입니다. 삼국지 속 시간의 철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